안녕하십니까. 남해 FM 공동체 라디오 남해 부동산 이모저모의 이춘선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데 이웃 주민분께서 요즘 경기가 어떻냐고 물어보시네요. 그래서 요즘 많이 조용한 편이긴 합니다. 그랬더니 제가 요즘 많이 한가할 거라는 생각에서인지 일거리를 하나 주시네요. 저는 이렇게 주변 이웃분들이 저를 반기며 인사해주는 그런 따뜻한 사회로 따뜻한 이웃이 많은 사람들 품에서 살고 있답니다. 어쩌다 보니 자랑처럼 들릴지 모르나 남해 같은 조그만 동네에서는 적어도 이같이 따뜻한 온정이 넘쳐나는 것이 당연할 거라는 거 여기는데 그 말에 애청자분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고 첫 번째 곡 임재범의 가래수 그늘 아래서 서면 지현운의 외눈박이 물고기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게 느껴지는 외로움이라는 건 괜찮겠죠. 눈을 잃어버린 외눈박이 물고기 알고 있죠. 이제야 깨달았죠. 잃어버린 나의 눈동자를 반토막이 돼버린 나의 마음을 어떡하나요. 사랑해 너를 사랑해 잃어버린 너의 마음을 기억해. 눈물 흐르네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았었구나. 소중한 너인데 널 잊어줄게. 사랑의 눈이 멀어 이대로 영원할 거라 생각했죠. 내 곁을 떠나던 날 차가운 너의 눈물을 기억해요. 이제야 깨달았죠. 잃어버린 나의 눈동자를 반토막이 돼버린 나의 마음을 어떡하나요. 사랑해 너를 사랑해. 사랑해 너를 사랑해. 잃어버린 너의 마음 기억해. 눈물 흐르네 미안해 너무 미안해.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았었구나. 소중한 너인데 내 모든 게 무너져 내리겠지. 보고 싶은 사람 어떡하나요. 자, 부동산 상식 출발할게요. 투자 가치가 높은 토지란 토지를 사려면 어떤 토지를 사야 투자 가치가 높을까요? 농사가 목적이 아니라면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개발이 가능하다는 말이고요. 당연히 투자 가치는 높겠죠. 토지는 쓰임새와 다르게 사용하면 벌금을 내거나 아예 사용을 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토지를 살 때는 토지의 종류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자, 그럼 이제 토지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지의 지목은 모두 28가지가 있는데요. 다 외우지 못하니 그 중에서 주로 거래되는 지목 9가지 중에서 거래량이 많은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 토지 투자 전 9가지는 꼭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주택이나 상가와 같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산지, 즉 임야를 말하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넓게는 자갈 땅, 모래땅, 항무지 등이 이에 속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전, 밭을 얘기하는데 밭에는 옥수수, 콩, 인삼, 뽕나무, 묘목 등을 재배하는 밭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답, 물을 이용해 벼, 미나리, 연뿌리 등을 재배하는 논, 촌에 가면 논이 가장 많게 이렇게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가수원을 말씀드리면 귤이나 사과, 배 등 과실나무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 뭐 밤나무도 있고 뭐 유자나무 이런 거 촌에 들어가면 가수원 특히 남해는 유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그런 밭들이 가수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목장용지가 있는데요. 목장용지에는 소, 돼지, 닭, 말, 양, 염소 등의 가축을 집단적으로 모아놓고 기르는 토지, 축사가 있는 토지를 보통 목장용지로 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잡종지는 총 우리가 18개의 지목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나머지 27개의 토지 종류에 속하지 않는 토지에 대지로 바꾸기 쉬운 토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덟 번째 공장 용지는 공장이 들어선 토지 또는 공장이 들어설 수 있게 조성된 토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창고 용지가 있는데요. 창고 용지는 물건을 보관하고 저장하는 창고가 들어선 토지 및 창고에 속한 건물이 서 있는 토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렇게 토지를 사놓았다가 건물을 지어서 팔면 더 많은 시세 차익도 볼 수 있는데 반해 땅을 개발할 때는 매우 많이 신중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건축업자와 건축사 중에서 누구에게 건축을 위임할까 하는 내용인데요. 저처럼 집을 지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축사를 통해 설계하고 건축업자를 소개해 달라고 해서 선정하면 건축업자에게 하자,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 하자를 요구할 때 건축사가 건축업자에게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어서 건축물의 하자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건축사에 문의해서 건축업자를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도 매우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토지 투자 시 앞서 말씀드린 위 지목대로 구입하시면 땅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니 땅은 조금씩이라도 가치가 우상향한다는 것은 조금씩 이렇게 가격은 올라간다는 얘기니까 모두들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도록 바라면서 오늘은 토지 투자 시 토지의 지목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래 우리가 두 곡 더 듣고 와서 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i-hat. 808. J. Ready? Let's go get 'em. Come on. I used to run bass like Juan Pierre. Now I run the bass, hi-hat, and the snare. I used to bag girls like Birkin bags. Now back B. Boy, you hurtin' that. Brooklyn Bay, where they birthed me at. Now be everywhere, the nerve of rap. The audacity to have me with them curtains back. Me and B, she about to sting, stand back. Baby, seem like everywhere I go, I see you. From your eyes, I smile, it's like I breathe you. Helplessly, I reminisce, don't want to compare nobody to you. Boy, I try to catch myself, but I'm out of control. Your sexiness is so appealing, I can't let it go. I can't get over you, 'cause everything I see is you, and I don't want no substitute. Baby, I swear it's deja vu. Know that I can't get over you, 'cause everything I see is you, and I don't want no substitute. Baby, I swear it's deja vu. Things that I know can't be, am I dreaming? When I saw you walking past me, almost called your name. Got a better glimpse and then I looked away. Feels like I'm losing it. Boy, I try to catch myself, but I'm out of control. Your sexiness is so appealing, I can't let it go. I can't get over you, 'cause everything I see is you, and I don't want no substitute. Baby, I swear it's deja vu. Know that I can't get over you, 'cause everything I see is you, and I don't want no substitute. Baby, I swear it's deja Yes, vu. Hoes flow so unusual. Baby girl, you should already know it's H-O. Light up the strobe, 'cause you gon' need help. Try to study my bounce flow. What's the difference? One you taking vein while the other you sniffing is still dope. Po, try to convict them, that's a no-go. My dough keep the scales tipping like foes. Like I'm from the H-O-U-S-T-O-N. Blow, win. So Chicago of him, is he the best ever? That's the argument. I don't make the list, don't be mad at me. I just make the hits like a factory. I'm just one to one, nothing after me. No deja vu, just me and my Baby, I can't go anywhere without thinking that you're there. Seems like you're everywhere, it's true. Gotta be having deja vu. 'Cause in my mind, I want you here. Get on the next plane, I don't care. Is it because I'm missing you that I'm having deja vu? Boy, I try to catch myself, but I'm out of control. Your sexiness is so appealing, I can't let it go. Know that I can't get over you, 'cause everything I see is you, and I don't want no substitute. Baby, I swear it's deja vu. Know that I can't get over you, 'cause everything I see is you, and I don't want no substitute. Baby, I swear it's deja vu. Can't get over you, 'cause everything I see is you, and I don't want no substitute. Baby, I swear it's deja vu. Know that I can't get over you, 'cause everything I see is you, and I don't want no substitute. Baby, I swear it's deja vu. 언젠가는 다른 누군가를 만나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네가 아닌 사랑하고 웃으며 우리 무뎌지고 또 잊혀질까? 너를 지우고 또다시 지우려 노력하면 할수록 아픈데 너무 아픈데 미칠
미칠 것만 같은데 눈물이래 눈물이 울고 있는 널 보면서 닦아보고 또 닦아봐도 그저 한숨만 토해내고 가슴이 내 가슴이 그댈 기억할까봐 돌아서는 너의 걸음을 그냥 그렇게 보내주려 해 너를 잡으려 또다시 잡으려 노력하면 할수록 아픈데 너무 아픈데 미칠 것만 같은데 눈물이래 눈물이 울고 있는 널 보면서 닦아보고 또 닦아봐도 그저 한숨만 토해내고 가슴이 내 가슴이 그댈 기억할까봐 돌아서는 너의 걸음을 그냥 그렇게 보내주려 해 널 보내는 일이 쉽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슴에 남을까봐 미안해 또 미안해 나 비겁한 남자라서 죽을 만큼 또 죽을 만큼 사랑했었던 기억마저 가슴이 내 가슴이 그댈 기억할까봐 돌아서는 너의 걸음을 그냥 그렇게 보내주려 해 그냥 그렇게 보내주려 해 네, 비욘세의 데자뷰와 오종혁의 죽을 만큼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중개사의 얘기는 매번 구정설이면 생각나는 저의 일화를 들려드릴까 하는데 조금 무게가 있고 슬픈 내용이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즐겁게 제가 들려드려볼게요. 쑥떡. 찰지고 보약 같던 쑥떡이 내겐 가슴 아픈 쑥떡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게 된 부산 모 병원 독실에서 약 한 달간의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다. 미리 이견된 죽음과 병마의 고통에서도 오로지 남겨질 처자식의 앞날 걱정만이 역력해 보였다. 왜 그랬을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렴풋이 알 것도 같다. 부모의 도리를 다하지 못하고 떠난다는 생각 탓에 죽음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을 것이고 애써 부인하고자 했는지도 모르겠다. 가끔은 내가 아들이었으면 어땠을까 하시면서 나를 붙들고 이런저런 푸념을 널어놓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그런 아버지 어깨의 무거운 짐을 덜어드린다는 생각에서 난 아버지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를 든든해 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던 내가 먼저 부산 모 한방병원에서 약 3개월간의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여기서는 침, 봉침, 탕약, 추나요법, 물리치료 등으로 중점 치료를 받았다. 아무리 유명한 의사고 병원일지라도 나와 궁합이 맞는 의사와 병원이 따로 있는 법인 듯 했다. 봉침은 일종의 마취제인 탓에 가용하지 말아야 함에도 환자가 통증을 호소하다 보니 적정량을 초과해 치료를 하였다고 보여진다. 어깨와 등의 근육이 마비되면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그에 따른 근육에 힘을 주어 충격을 가하는 추나요법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추나요법을 받고 일어나 앉는 찰나 경추가 우두둑하며 내리앉는 느낌을 받고 난 뒤부터는 긴장형 두통이 호전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악화되면서 대장 기능 장애까지 왔었다. 그날 이후 병세는 날이 갈수록 더 악화되었고 한방병원에서는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희귀 난치 질환 의적 증세가 의심된다고 하였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해주는 의사가 국립암센터 모 박사님이라며 거기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다. 마음의 병이 더 클수록 마음의 병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몸의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져 그날 이후부터는 사경을 헤매는 날들이 지속되었다. 나만 믿고 계신 아버지에게 퇴원한다는 말밖엔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던 난 딸 퇴원한다는 소식을 전하자마자 너무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찬물을 끼얹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께 내가 그러하였듯 나 또한 제일 든든하고 의지가 되는 분이 아버지셨다. 결국 그런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아버지께서 국립암센터 가는 걸음에 동행해 주셨고 2박 3일간의 정밀 검사를 받게 되었다. 다행히도 우려했던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망가진 근육과 인대로 내려앉은 경추는 하루아침에 나을 수 없는 장애 아닌 장애로 고질병이 되고 말았다. 돈에 한 맺힌 아버지를 위하는 삶도 그리고 불효한 것에 대한 보답도 모두 다 내려놓아야 했다. 돌아오는 설날이면 척추장애 등급도 못 받고 수술도 쉽지 않은 경추장애로 만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아버지 작고하신 지만 8년이 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아버지께서는 폐섬유화증 판명을 받고 약 18개월 동안 병마와 사투를 벌이다가 병상에 누워 본인 병원비까지 벌어놓고 가실 만큼 자식 사랑이 극진하셨다. 엄마와 함께 병실을 지키는 동안 난 어깨와 등에 사열 침과 부항으로 엄마의 치료를 받아가면서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걸음을 외롭지 않게 해드렸다. 고통을 이겨내기 힘들어 산소 호흡기를 떼어내기도 수차례. 이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 내 통증은 순간순간 잊고 지냈던 것 같다. 온 가족이 병원 바닥에 자리를 펴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사촌 큰올케 언니가 해다준 설명절 음식을 먹는 모습을 해맑은 미소로 바라보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런 내 아버지 너무 보고 싶다. 마음의 평온을 찾은 아버지께서는 쑥떡을 드시고 싶다고 하셨다. 그 길로 난 병원 가까운 재래시장 서너 군데를 택시를 타고 오가며 떡집을 다 찾아다녔다. 아무리 헤매어도 속에 팥 들어간 쑥떡만 보일 뿐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쑥떡은 없었다. 시간이 촉박한 탓에 정신없이 서둘다 보니 핸드폰을 떨어뜨려 액정만 깨지고 속에 팥 들어간 쑥떡만 사들고 가면서 너무 속상해서 택시 타고 오는 내내 울었다. 이렇게 되면 방송 사고인데요. 병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 먼저 들러에서 눈물을 감추고는 병실로 향했다.
이걸 누가 사오라고 했냐 하시며 쑥떡을 밀어내시는 것이다. 팥없는 쪽이니 팥없는 쪽으로 골랐으니 한 번만 드셔보시라고 하니 겨우 콩알만큼 드시는 신용만 하셨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쑥떡은 안 좋아하기도 했지만 마지막 소음과도 같은 청을 들어드리지 못한 죄스런 마음에 쑥떡에는 손이 영 가지 않았었는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홀로 떠난 홍콩 마카오 여행도 아버지와 함께 하였듯이 내가 먹는 쑥떡 맛을 아버지도 맛본다는 생각에서였을까? 오늘 이 쑥떡 맛이 너무 맛나다. 아픈 쑥떡이 맛난 쑥떡이 될 수 있을까요? 성취자 여러분께 한번 여쭤봅니다. 다음 곡은 김광석의 사랑이라는 이유로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이라는 이유로 하얗게 세운 많은 밤들 이젠 멀어져 기억 속으로 묻혀 함께 나누던 우리의 많은 얘긴 가슴에 남아 이젠 다시 추억의 미소만 내게 남겨주네. 나의 눈물이 내 뒷모습으로 가득 고여도 나는 너를 떠날 수는 없을 것만 같아. 사랑이라는 이유로 많은 날들을 엮어가고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나눌 시간들을 위해. 나의 눈물이 내린 모습으로 가득 고여도 나는 너를 떠날 수는 없을 것만 같아. 사랑이라는 이유로 많은 날들을 엮어가고 언젠가는 우리가 함께 나눌 시간들을 위해.
네. 앞서 들려드렸던 저의 일화 쑥떡 제가 SNS에 이걸 올려놨더니 여러분들께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는데 제가 몇 분만 줄여서 읽어드려 볼게요. 그리고 저는 SNS와 저희 방송 내용을 같이 공유해서 진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필성님께서 마음이 짠하네요. 쑥떡쑥떡 잘 넘어간다고 또 쑥쑥 잘 큰다고 할 때 쑥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던 것 같은데 떡은 맛있게 잘 먹으시길 바랄게요. 그렇게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그 다음에 박을수님께서 가슴 아픈 일이 있었네요. 그래도 예쁜 딸이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것을 보고 좋아하실 것 같은 아버지. 아버지는 다 사랑으로 보고 있을 겁니다. 힘내시고 늘 건강한 삶 응원합니다. 그렇게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강대웅님께서 부녀지간의 깊은 사랑과 가슴 아픈 사연이 듬뿍 묻어 있는 쑥떡이군요.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셔서 힘받아서 다음 좋은 걸 제가 여기 이송래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송래 선생님께서는 초등학교 교사로 예전에 재직하셨던 분이시라 이런 글을 써주셔가 보내주셨거든요. 읽어드릴게요. 독서 마법에 걸린 아이들. 첫 번째, 땅콩의 교훈. 1학년을 담임하여 입학식을 하는 날은 언제나 나는 정월 대보름날 부름으로 먹는 껍질이 있는 땅콩을 준비한다. 그리고는 아이들에게 축하의 말과 더불어 이 땅콩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눈다. 제일 먼저 땅콩을 만져보게 하고는 그 느낌을 묻고 그 다음은 매끄러운 속껍질을 벗겨서 단단하고 고소한 예쁜 알 땅콩을 먹어보게 한 다음 느낌을 물어본다. 그러면 유치원을 갓 벗어난 입학생이라도 땅콩 껍질을 울퉁불퉁 못생겼고 알은 맛있고 고소하다고 한다. 그러면 난 그 생각의 틈새를 예리하게 끼어들어 아이들의 평범한 사고방식을 바꾸어 버릴 마음의 각오로 진지하게 설명한다. 지금의 여러분은 못생긴 땅콩과 같다. 그러나 앞으로 선생님과 같이 학교 규칙을 잘 지키고 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된단다. 그리고 얇은 껍질을 벗긴 영양가 높은 땅콩처럼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나는 아이들에게 매를 들지 않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 그때부터 아이들의 눈빛과 표정이 달라지면서 교실 뒤에 서 있던 학부모님들의 고개도 끄덕여짐을 볼 수 있다. 물론 이 방법이 최선이 아닐지라도. 두 번째, 바구니 도서관. 어린이는 만물을 싹 틔우는 새싹이니까. 좋은 아이가 되는 길은 어른들이 모범을 보이고 아이들을 잘 가꾸어 나가야 한다. 선생님은 자기를 가르쳐 이끌어주는 사람임을 아이들을 바르게 잘 가르쳐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의 계획표가 성립된다. 그리고는 아이들은 보통 사람은 왜 책을 많이 읽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3월 한 달은 학교 적응을 위한 수업을 한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유치원의 연장인 반복 학습 같은 내용이 많아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올해의 아이들은 좀 달랐다. 현장 체험과 동영상 자료 이용에도 불구하고
너무 싱거워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사실은 사흘부터 책을 읽히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아이들에게 시대적 변화가 해마다 오고 있다는 것을 뚜렷이 느끼게 되었다. 바로 이때부터다. 이 녀석들의 책을 익히는 시기를 앞당기자 하는 생각이 번쩍 내 내리를 스쳐 모두를 데리고 도서관으로 가서 도서관 이용 방법을 익히고 대출증을 만들어 책을 읽게 했다. 그리고는 교실 뒤에 바구니를 준비하여 3명씩 이름을 써서 하루 3권씩 빌린 책을 읽고 보관하게 만들었다. 우리 아이들이 책에 홀렸는지 하루 3권을 훌쩍훌쩍 읽어버렸다. 참 신기한 것은 아이들이 떠난 텅 빈 교실 바구니 안의 책을 샅샅이 뒤져 누가 어떤 책을 빌렸는지 책 이름을 살펴보노라면 아이들의 개성을 잘 알 수 있어 좋았다. 3월의 우리 반 독서량 통계에 의하면 1,010권이나 읽었다고 한다. 나는 깜짝 놀랐다. 어린 1학년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 책을 읽었냐면서 모두들 의아해했지만 가정교육과 유치원 교육이 미끄럼이 된 것 같다. 3번째, 독서 마법에 걸린 땅콩들. 도서관에 가는 사람은 도서관에 가지 않는 사람보다 얻는 게 있고 도서관에서 책을 고르는 재미를 아는 사람은 책을 골라보지 않는 사람보다 또 얻는 게 더 많다. 책을 만지고 그림이라도 보는 사람은 그 체험을 못 해본 사람보다 훨씬 얻는 게 있을 것이다. 그림 속엔 이야기 내용이 담겨져 있다. 1학년은 그림을 보고 내용을 알아내는 능력 또한 아주 중요한 사고를 길러주는 체험이다. 그리고 책을 고른다는 것은 선택의 특권을 누리는 기쁨이 따른다. 석 달 동안 30명의 아이들이 4,445권을 읽었다. 한 사람이 100권 이상을 눈과 마음으로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선택하며 읽었다는 결론이다. 제목만 해도 100가지나 골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사고 능력이 분명 다른 사람보다 우월할 것이라 믿는다. 4번째, 기특한 아이들과 믿음의 선택. 날마다 점심을 먹고 나면 독서 마법에 걸린 작은 아이들은 겨드랑이에 동화책 3권을 끼고 도서관으로 간다. 책을 끼고 가는 모습을 의미 있게 보지 않는 사람은 그 모습이 얼마나 되겠는지 알 수 없다. 아침에 등교하면 누가 말하지 않아도 바구니 도서관에서 책 3권을 꺼내어 읽기 시작한다. 책을 많이 읽으면 내가 꽃처럼 피어나 마음이 즐거워져 행복해진다고 한 것이 이렇게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다니 참 자랑스러운 아이들이다. 독서 삼매경에 빠져있는 저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미상 비비상처라고 했던가? 정말 그 모습이 부럽기만 하여 먼 훗날까지 믿음처럼 가슴에 남아 있을 수 없는 선생이고 싶다. 김강석의 나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네에게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있는 한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나는 마시고 노래하리 수많은 진리와 양심의 그 문자 찬란한 그 빛에는 멀지 않으리 이웃과 벗들의 웃음 속에는 조그만 가락이 울려 나오면 나는 부르리 나의 노래를 나는 부르리 가난한 마음을 그러나 그대 모두 귀 기울일 때 노래는 멀리 멀리 나가리 노래는 멀리 멀리 나가리 그 좀 전에 들려드렸던 독서 마법에 걸린 아이들 이송래 선생님의 그 교육 철학이 담겨져 있어서 많은 분들과 공유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토지 투자의 골치 덩어리 묘가 있을 때 토지 안전하게 사는 방법과 분묘기지권 발생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가 내 것이라고 해도 봉분과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일정한 부분은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는 골칫덩어리죠. 남의 토지에 모를 세웠더라도 묘를 관리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간섭법상으로 인정받은 권리를 분묘기지권이라 하는데요. 내 토지라도 분묘기지권이 있는 묘는 내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을까요? 옛날에는 마을 주민끼리 이웃 간 정으로 밭이나 산에 묘를 쓰게 해서 분묘기지권이 생기고 또한 내 토지에 조상의 묘를 세우고 토지를 팔았을 때 전 토지 주인의 조상묘는 분묘기지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주인이 허락 없이 묘를 쓰고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유지되었다면 분묘기지권이 생기는데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2001년 1월 13일에 시행된 이후부터는 토지 주인 허락 없이 몰래 묘를 썼을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생기지 않게 되죠. 이때는 토지 주인이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락을 받아 분묘 안에 있는 시체 또는 유골을 옮길 수 있어 그나마 토지 주인들이 피해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럼 묘가 있는 토지를 안전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토지를 살 때는 풀이 우거진 곳이나 외진 곳에 묘가 있는지 현장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해요. 그리고 시군구청에 묘적부 발급을 해서 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려는 토지에 묘가 있을 때는 잔금 치르기 전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묘를 다른 곳으로 옮겨 줄 것을 요구하고 특약사항에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해야 토지를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도 모르는 묘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토지의 연고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 군청장에게 이장 허가를 신청해 이장하고 중앙 일간지 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일간 신문에는 관할 시도 또는 시군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 신문에 40일 간격으로 묘지 또는 뷰묘의 위치, 장소, 이장 사유, 이장 후 안전한 장소와 기간 등과 설치자의 성명과 주소, 연락 방법을 2회 이상 공고를 해야 하죠. 이렇게 해야 이장으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답니다. 내 토지인데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예부터 내려온 간섭법으로 인해 피해봤던 분들이 많았겠죠. 이제는 자기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거는 주장을 해야겠죠. 오늘은 토지 투자의 골칫덩어리인 묘가 있을 때 토지 안전하게 사는 방법과 분묘 기지권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오늘이 설날 명절 마지막 날인데요. 설 연휴 가족과 함께 화목한 시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박효신의 흩어진 나날들 마지막으로 듣고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 없이 흔들리듯 거리를 서성이지 우연히 널 만날 수 있을까 견딜 수가 없는 날 붙들고 울고 싶어 마음의 불을 견딜한 이름 하나 이제 무너져버린 거야 힘겨운 나날들 그래 이제 우리는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